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자식한테는 말하기 싫고 그렇다고 이자 비싼 데서 빌리자니 그것도 걱정되고 그런데 알고 보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이미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줄여서 실버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나한테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2026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내용이 내 이야기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셔도 오늘 방송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복지 정보 앞으로도 쉽고 편안하게 전해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72이신 박 할아버지는 매달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크게 씀씀이가 크지 않으니 연금만으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무릎 관절이 많이 상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 전부 다 내는 건 아니지만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돈만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생활비로 쓰기도 빠듯했습니다. 은행에 가봤습니다.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없고 담보가 없으니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하자니 아이들도 요즘 각자 살림이 빠듯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상황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의료비, 전세 보증금이 올라야 하는 상황, 배우자를 갑자기 먼저 보내고 장례를 치러야 했던 순간, 수해나 화재로 집이 망가진 경우, 이런 일들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실버론입니다. 실버론의 정식 명칭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적대출제도입니다. 민간은행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고 조건이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가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급자에는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분할연금 수급자, 유종연금 수급자, 그리고 장애연금 1급에서 3급 수급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달 국민연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자격 요건의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하신 겁니다. 나도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달 국민연금이 통장에 들어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을 계속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실버론을 받으셨는데 아직 다 갚지 않으신 분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외국인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분, 즉 면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장애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4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헷갈리십니다. 실버론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자유로운 대출이 아닙니다. 정해진 4가지 용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4대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주택 전세 및 월세 보증금입니다. 전셋집을 새로 구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입니다.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처럼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의료비도 해당됩니다. 이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장제비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발생하는 장례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해복구비입니다. 화재나 수해,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주거지가 파손되었을 때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이 네 가지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해당 용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라면 진단서나 영수증, 전세라면 임대차 계약서 같은 서류들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자금이 이 네 가지 중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대출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이며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받는 국민연금의 10일을 곱하면 1년치 수령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의 2배까지 빌릴 수 있는데 상한선은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4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1년치는 480만 원입니다. 그 2배인 960만 원까지 빌리실 수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받으신다면 1년치 600만 원의 2배는 1,200만 원이지만 상한이 1,000만 원이니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매달 20만 원을 받으신다면 1년치 240만 원의 2배인 48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내 연금 수령액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한도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신청하실 때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제도라는 건 알겠는데 빌리고 나서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나중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입니다.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실버론의 대출금리는 연 2.78%입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의 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공적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낮은 금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분기마다 조정될 수 있어서 지금은 2.78%이지만 앞으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상환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점을 감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환 방법입니다. 기본 상환 방식은 원금균 등분할 상환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빌린 원금을 일정하게 나누어 매달 조금씩 갚는 방식입니다. 갚아 나갈수록 남은 원금이 줄어들고 이자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최대 5년에 걸쳐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버론의 중요한 혜택 하나가 있습니다. 거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입니다. 1년 또는 2년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거치를 선택하시면 처음 2년 동안은 이자만 내시고 원금은 나중에 갚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상환 기간은 최대 7년이 됩니다. 거치 2년에 상환 5년을 합친 겁니다. 갑자기 목돈이 나가고 나서 당장 원금까지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치 기간 동안 숨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체입니다. 상환 날짜를 놓치면 연체 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가 적용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2.78%이니 연체 이자율은 약 5.56%가 됩니다. 숫자만 보면 크게 무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는 이자 부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체가 생기면 나중에 실버론을 다시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미상환금이 공제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상환자로 기록되면 향후 재신청 자격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한마디로 빌리기 전에 갚을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매달 연금 수령액에서 생활비를 빼면 얼마가 남는지, 그 범위 안에서 상환 금액이 감당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상환 시뮬레이션을 직접 계산해 드리니 이 서비스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과 한도, 금리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셔서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용도와 한도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놓치기 쉬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는 의료비 용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전월세 보증금은 반드시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야만 신청이 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앱으로 전세 보증금을 신청하려다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기한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날짜를 놓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버로는 해당 비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용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일로부터, 전세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일로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급하다는 건 알면서도 귀찮아서 혹은 정보를 몰라서 미루다가 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당 상황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마디로 생기면 바로 알아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에 실버론을 알아보셨거나 이미 한번 이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사항은 전월세 갱신 계약 시 동일 주택 중복대출 제한입니다. 기존에 같은 집에서 실버론으로 전세 보증금을 빌리셨던 분이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계약을 갱신할 때 추가로 또 빌리는 것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와 같은 집에서 갱신하는 경우의 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은 의료비 비대면 모바일 신청의 확대 시행입니다. 2026년부터 의료비 항목에 대한 모바일 비대면 신청이 더욱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지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분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변경사항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기별 예산 배분 방식 도입입니다. 실버로는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빌려드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그 예산을 1년치를 한꺼번에 풀지 않고 분기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말은 한 분기 안에 신청이 몰려서 예산이 소진되면 그 분기 중에는 더 이상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분기에 예산이 새로 배정되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미루지 않고 빠르게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하고 집에 돌아온 박 할아버지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실버론이라는 제도를 찾아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적대출이고 금리가 낮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니 신청 자격도 됐습니다. 다음 날 함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상황을 듣고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아내분의 수술비가 필요하시니 의료비 항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대출 가능 한도도 확인이 됐습니다. 상담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거치 기간을 정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마쳤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식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이자 비싼 곳에 기대지 않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게 제일 뿌듯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버론이 설계된 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공적제도가 뒤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버론의 정식 명칭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적대출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종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1급에서 3급 수급자까지 포함됩니다.
사용 가능한 용도는 4가지입니다. 주택 전월세 보증금, 본인 및 배우자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입니다. 대출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이며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금리는 연 2.78%이며 변동금리입니다. 최대 5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며 1년 또는 2년 거치를 선택하시면 최대 7년까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월세 보증금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6년 변경사항으로는 전월세 갱신 계약 시 동일 주택 중복대출 제한, 의료비 비대면 모바일 신청 확대, 분기별 예산 배분 방식 도입 이렇게 3가지입니다. 신청 기한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용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혹시 앞으로 의료비나 전세 보증금 문제가 생겼을 때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내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한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겁니다. 급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알아두시는 것이 훨씬 든든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해당될 수 있겠다 싶으셨던 분, 혹은 이미 실버론을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못 쓰는 제도, 알면 든든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복지 혜택과 생활 정보를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필요한 순간에 당당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생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